시작. 안녕하세요. 이훈실 작가입니다. 여러분을 교실에서 직접 만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고 또 나중에는 패들렛을 보면서 또 같이 여러분들과 나는 기억할 거야 이야기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는 기억할 거야 교실 라이브를 함께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교실을 제가 상상하면서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경주초등학교 2학년 5반, 국수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금당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김해 봉황초등학교 2학년 2반, 병곡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보름초등학교 1학년, 비봉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금호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중원초등학교 2학년 3반, 아화초등학교 1학년, 영동초등학교 2학년 5반. 와, 용방초등학교 3학년 콩깍지반, 용정초등학교 3학년 1반, 운산초등학교 2학년 1반, 위례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이현초등학교 3학년 1반, 중곡초등학교 1학년 7반, 평택 모산초등학교 1학년 8반, 하양초등학교 5학년 1반, 한마음초등학교 1학년, 한백초등학교, 나 여기 갔던 학교인데, 여러분 선배들과 3학년 1반, 황지초등학교, 여기도 갔던 학교인데, 2학년 3반. 반갑습니다. 예. 자, 마치 정의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과 만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제가 제일 먼저 뽑은 질문은 황지초등학교 박서윤 학생의 질문입니다. 49살 어른이신데 정의 같은 8살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동화 작가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걸 콕 집어서 질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49살 어른이에요. 이제 2달 후면 50이 돼요. 그리고 나는 기억할 거야는 47과 48에 걸쳐서 쓴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 인형을 알까요? 자, 이 인형이 뭘까요? 교실에서 뭐라고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마트로시카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러시아 인형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방바닥 있죠? 야, 저의 서재 바닥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서재, 저의 인형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 속의 손은 제 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마트로시카의 제일 작은 인형은 제 손톱만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눈과 코가 있어요. 왜 마트로시카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마트로시카를 닮은 것 같아요. 나는 49살 아줌마인데 내 안에 30대의 유은실, 20대의 유은실, 그리고 8살의 유은실도 있어요. 여기 5학년 친구들도 있잖아요. 12살의 유은실, 11살의 유은실, 10살의 유은실, 9살의 유은실, 8살. 이 모든 존재가 나한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살고 있는 8살 은실이와 10살 은실이가 정의와 혁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살 유은실 안에 있는 수많은 은실이가 함께 쓴 책이 나는 기억할 거다. 나는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마트로시카를 너무 좋아하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은실이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림책이에요. 마트로시카예요, 제목이. 작가님 그림도 잘 그리세요? 아니에요. 나는 기억할 거야를 제가 글을 쓰고 김유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신 것처럼 마트로시카도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화가 이름을 크게 불러줄게요. 김지현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책이에요. 여기는 마치 7개의 그 마트로시카가 각각의 인물인 것처럼 그린 책이고요. 마트로시카를 보고 나면 여러분이 유은실은 이렇게 수많은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마트로시카를 가지고 정의도 그리고 동화를 쓰고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마트로시카로 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이들 마음을 잘 알아? 라는 질문을 하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어린 은실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 코딱지를 아직 먹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8살 때까지 코딱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기분이 좋았어요. 코에서 맛있는 게 생산되니까. 코딱지를 어떻게 먹었냐면 약간 젤리 형태가 될 때까지 코에서 굳히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 모르게 그걸 딱 띄어서 먹고 그걸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 그 희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코딱지를 먹냐? 코딱지를 8살 겨울에 끊었어요. 코딱지를 어느 날 먹으려고 띄었는데 먼지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살 때 코딱지를 끊었는데 그 코딱지를 먹던 8살 은실이의 즐거움, 막 교실에서 들어 막 이렇게 말하고 있을 여러분을 지금 상상하면서 코딱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코딱지 먹던 은실이가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어서 정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정의 얘기에 정의가 코딱지 먹는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정의에겐 어린 유은실의 모습이 아주 조금 들어있지만 은실이는 은실이고 정의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픽션입니다. 예. 다음 질문. 김해 봉황초등학교 유다율 학생이 왜 시리즈로 만들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었어요. 제가 앞으로 혹시 어떤 책을 시리즈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작가로 데뷔하고 18년 동안 유일하게 쓴 시리즈는 정의 시리즈예요. 왜 시리즈로 쓸 수 있었냐면 이거는 계속 무언가 정의가 조금씩 성장하는 이야기를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정의와 혁이가 함께 갈등하면서 커가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편식할 거야 읽어본 사람 그럼 손을 번쩍 들 것 같은데 나도 예민할 거야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기억할 거야까지 읽었다. 네, 3권 다 읽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맨 처음 쓴 책이 편식할 거야인데 이때부터 시리즈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편식할 거야를 2011년에 썼는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오늘 만나는 친구들 중에. 그리고 2013년에 나도 예민할 거야를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어서 3탄을 쓰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정의 시리즈는 좀 유머러스 하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음이 저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조금 내 마음을 추스려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엔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대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얘기, 지금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가벼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시리즈를 계속 못 쓰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수없이 정의 시리즈를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조금씩 쓰고 그냥 책으로 내지 못하고 두고 이런 세월이 거의 7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1학년인 친구들은 그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갑자기 못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3학년이 넘는 친구들은 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식도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5학년인 친구들은 갑자기 개학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학교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 그만두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든 생각이 의미 있게 어린이들을 웃기고 싶다. 나 이때 정의 시리즈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정의 시리즈를 쭉 썼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몇 개는 버리기도 하고 나머지를 골라서 쭉 시리즈를 내게 됐고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1번과 2번 정의 시리즈 1탄, 2탄은 나, 도예요. 우리 도라는 건 무슨 말이죠? 약간 따라하는 거죠. 자, 나도 시리즈를 쓸 때는 정의는 1학년 1학기였어요. 따라쟁이 정의가 약간 되게 중심에 있었다면 3탄은 뭐죠? 나는이에요. 나는 따라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정의가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정의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리즈는 전부 다 나는으로 됩니다. 요거를 딱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 도였다? 나는이 되었네. 그리고 정의가 조금 성장했다는 걸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 있어요. 제가 빵 터졌어요. 김유대님을 만나서 같이 만들었나요? 작가님 4탄으로 나는 포켓몬 세상을 만들 거야. 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운산초등학교 김홍래 학생이 질문했어요. 네. 김유대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책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에 원고를 줘요. 글 원고를.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책을 만드는 분들이 회의를 해요. 이거를 그대로 책을 만들면 좋을까? 아니면 유은실 작가 이번 원고 별로니까 버리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고쳐서 책을 내자고 할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걸 출판사 편집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 편집부랑 책을 내기로 결정이 되고 유인실이 조금 고쳐야 하면 고친 상태의 원고가 되었을 때 출판사 편집부에서 회의를 해요. 이 책을 어느 그림 작가가 잘 그림으로 만들어내 주실까? 그걸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고민 끝에 김유대 선생님을 회의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유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요. 김유대 선생님, 이 원고 그림 그려주실 시간이 되실까요? 그리고 이 원고가 마음에 드셔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김유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김유대 선생님이 고민을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내가 정의를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유대 선생님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유대 선생님이 내 친구여서 전화해서 김유대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내 정의 시리즈 그림 그려줘요 라고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인 출판사 편집부 그 다음에 출판사의 북 디자이너님이 있어요. 북 디자이너 말 그대로 책을 디자인하는 분. 이 모든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 책을 만들고요. 지금 내 앞에 두 분의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계세요. 지금 이 녹화를 도와주고 계신 분들, 이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책을
최종 책 제목이라든지 표지,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알릴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인쇄 기술자님도 함께 하시고, 제본하시는 분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분이 함께 해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김옥래 학생의 제목을 부탁을 내가 미안하지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탄은 이미 써버렸어요. 사탄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망설일 거야 입니다. 정의가 뭘 망설일까요? 이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이 읽어야죠. 작가가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제가 말한 대로 사탄 제목도 도가 아니에요. 나는 망설일 거야예요. 근데 제가 패들릿에 올라온 것 중에 너무 재밌는 이 사탄의 제목과 관련된 제목을 엄청나게 보내준 학교가 있어요. 잠시 패들릿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용방초등학교 3학년, 용방초등학교 3학년이 책 제목을 이런 걸 써줬어요. 나는 상상할 거야. 나는 최악일 거야. 나는 사랑일 거야. 나는 성공일 거야. 나는 생각할 거야. 나는 실전일 거야. 실전. 아주 어려운 말도 썼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문제일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하셨네요. 콩쌤, 담임 선생님 같은데 나는 반짝일 거야. 정의는 존재 자체로 반짝이니까. 우리들이 그렇듯이.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은희쌤. 이분은 나는 고민일 거야.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제목을 보여주고 질문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리즈를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많은 제목을 보내준 친구들 되게 고마워요. 근데 나는 이미 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못 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의와 혁의를 주인공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정의 시리즈를 쓰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실에서 이 교실 라이브가 끝난 후에 정의 시리즈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김유대 선생님은 바빠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림도 그리고 그림 예를 들어서 그림 용방초등학교 3학년 지완 나는 성공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만의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억할 거야 라는 책을 쓰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책을 써주세요 라고 하양초등학교 정지유 학생이 했는데요. 이건 나는 기억할 거야를 쓴 이유를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카드뮴은 너무해가 첫 번째 꼭지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 몸으로 많이 부딪히고 못 노니까 말놀이를 집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버스나 기차나 고속버스를 가끔 타면 뒤에서 엄마랑 아이가 가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조그맣게 끝말잇기로 이렇게 놀면서 그 시간을 견디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든 틈에도 어린이들은 말놀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놀이가 뭘까 해서 말놀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D 말놀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D 말놀이가 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양초등학교가 정지유 학생이 자유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 첫사랑은 쓰디서에서 조금 나오거든요. 첫사랑은 쓰디서에서 나오는 자유 얘기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31쪽, 32쪽에 왜 먹는 걸로 유명해지면 좋잖아. 돈도 벌고 정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아빠가 긴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건 나중에 커서 정의가 혹시 하고 싶어지면 하는 거고요.
저는 정의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정의가 자유롭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있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게 유명한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되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유명한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인실도 조금 유명해요. 그래서 나는 도서관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저번에 어느 학교에 갔는데 유은실 작가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살짝 실망한 친구도 있었어요. 사우나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경기도 광명시거든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도서관 강의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사우나에 가서 홀딱 벗고 땀을 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님이 어머 유은실 작가님 반가워요 하고 그분도 홀딱 벗고 인사하면 우리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서 동네 사우나를 안 가고 한번 EBS 교육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텔레비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고민 끝에 안 나갔어요. 한번 SBS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로 뭘 하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못해요. 나는 MBTI를 검사하면 INFP거든요.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이건 내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빠가 길게 말했다. 이건 정의가 화자니까 정의가 한 얘기죠. 길게 말해서 다 이해는 안 됐다. 그래도 좋았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다 이해가 안 돼도 마음으로 이분이 사랑으로 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채요. 나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자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의 소중한 어린이 독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유은실이 앞으로 덜 유명해져도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 양평국수초등학교 진시윤 친구가 어렸을 때 침대를 좋아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제 다른 책 글쓴이의 말에 있어요. 자, 혹시 나엘린드그렌 선생님 읽어본 사람 손 흔들어 보세요. 있을 것 같아. 이거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여기에 글쓴이의 말. 자, 우리 나는 기억할 거야의 첫사랑은 쓰디써와 그 다음에 카드문문 너무에는 유은실이 지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뒤에 작가의 말은 진짜로 내가 겪은 일인 거야. 7살 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고 갑자기 이모 할머니 댁에 가서 가을을 보내게 된 거. 자,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다 지어낸 얘기고 글쓴이의 말은 어렸을 때 내가 겪은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공이 비읍이에요. 내가 비읍이보다 좀 더 자랐던 어느 날. 여기서 비읍이는 4학년이거든요. 5학년,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이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보물. 근데 이 책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18평짜리 빌라였는데 거기서 5식구가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딸들은 나 침대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 묶었어요. 그 바닥에 놨어. 그리고 침대를 살 돈이 없는데 합판 한 장이 쌌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합판을 못 들고 오니까 이웃에 사는 청년 2명에게 부탁해서 동네 목재상에서 커다란 합판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온 거예요. 딱 침대 크기로 잘라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책 위에다 합판을 얹었어요. 거기를 혼이불로 덮고 침대 시트를 살 돈이 없으니까 두꺼운 요를 깔았어요. 자,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잤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책 침대. 근데 슬프게도 우리 집 난방 파이프가 낡아서 터진 거예요. 집에서 수해가 나버렸어요.
그거를 고칠 돈이 없어서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책이랑 그 합판 그 이불까지 다 버렸어요. 근데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침대에 책을 깔고 잔 유은실이 작가가 됐다는 거. 제 어린 날의 침대는 이거예요. 네, 다음. 책을 받을 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나는 비봉초등학교 최가을 학생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영감을 받았다. 이 어려운 말을 이로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 영감은 여러분들 중에 1학년도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어요? 어디서 생각이 떠올라서 이 책을 썼어요. 이런 말이기도 해요. 자, 나는 기억할 거야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냐면, 아까 그 노는 거에서 했지만, 또 하나는 제가 D라는 그림책 원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D.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프디 슬픈, 기쁘디 기쁜. 이건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봄디 봄, 꽃디 꽃. 이렇게 쭉 해서 하나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요. 제목은 D. 그래서 실제로 있는 D를 하다가 꽃디 꽃 하면 그림 작가가 어떤 꽃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외롭디 외로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정이디 정이, 혁이디 혁이는 없겠죠. 오빠디 오빠, 그 육아디 육아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되게 아름답게 가을디 가을, 노을디 노을, 이렇게 쭉 그림책 원고 한 권을 딱 써놨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걸 그림책으로 내야지 했는데, 정의 시리즈의 나는 기억할 거야를 쓸 때 여러분 이런 거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낙지로 멋있는 요리를 하려고 아주 고급 낙지를 딱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나 낙지라면 먹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그래, 낙지를 아끼지 말고 지금 가장 맛있는 낙지라면을 끓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림책 원고 하나를 포기하고 정의 시리즈에 최고급 산낙지를 라면에 넣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은 쓰디서는 어떤 어린이는 되게 누군가를 마음속에 기억하는데, 상대는 기억 못할 때의 그 슬픔과 절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싶었고요. 누가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상대가 기억하지 않아도 정의에게는 되게 소중한 첫사랑의 기억이잖아. 그 목 기다란 누구야? 오하가 장오하 말이야. 그 예의 없는 첫사랑. 그래서 정의는 기억하는 것, 그 순간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그리기 위해 뒷산에 끝없이 여러 번 그 산행을 갔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느 산길에서 저쪽에서 오하를 돌보는 어떤 보호자가 오는 장면을, 그 순간을 생각하려고 산에서 딱 걷다가 멈춰서 가만히 있다가 뒷사람이 이렇게 길 비키라고 그래서 비키고, 이런 식으로 첫사랑은 쓰디써 이는 계속 그 산의 그 산책로에서 고민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예, 다음 주세요. 평택 모산초등학교 고승아, 김세웅, 최하연, 홍연서, 정혜진 5명은 모두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왜 대머리냐고 말을 했는데, 자, 이 답은 정의 시리즈 2탄 나도 예민할 거야 몇 쪽이냐 하면 3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아빠를 닮았다. 아빠를 닮아서 날개 대머리다. 이마가 넓다. 얼굴이 크다. 벌렁코다. 나는 나중에 어쩌면 정의도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왜 대머리일까요? 예, 탈모 유전자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가로치고 김유대 선생님,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심각한 대머리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김유대 선생님 생각에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대머리로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지초등학교 고하준 학생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제가 뽑은 베스트 질문입니다. 정의에게 행복한 실패라고 말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행복한 실패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낙법이라는 말을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낙법? 낙법은 어느 운동에서 많이 배우냐? 주로 사람 몸을 집어던지는 운동. 여러분들이 뭐 합기도를 배웠다든지, 태권도, 유도, 레슬링, 축구 선수들도 떨어지는 법을 배워요. 넘어지는 법. 왜 배울까요? 넘어질 때 덜 다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덜 다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봐요. 나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귀한 수업 시간을 내서 어때요? 뭐라 그럴까? 나를 유튜브 라이브로 불러주신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교실에 교실 라이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유은실은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주로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실패하지? 그거를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 나는 기억할까요를 내가 쓰는 거야. 자, A4 용지 2장 정도를 끙끙대면서 2장 정도를 써요. 그리고 자는 거야. 그래, 내일은 내가 쓴 것의 다음 줄을 써야지. 그러고 자. 다음 날 아침에 읽어보면 내가 쓴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문장만 빼고 다 버려야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자, 나는 기억할 거야 두께가 요 정도 되죠? 내가 실제로 쓰고 버린 건 10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가는 사실 실패해요. 또 버려야 돼. 그거를 넘어서야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연애에도 실패해봤고, 나도 작가를 꿈꿨는데, 처음에 아까 보여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 내가 처음 당선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내주겠다고 하고 붙은 책이거든요. 그 전에 26번 떨어졌어요. 6년 동안. 원고를 내면 그냥 거절당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실패들이 쌓였죠. 그 실패들이 모아서 지금의 내가 된 거거든요. 자, 정희 엄마 아빠가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두 분은 결혼을 안 했겠죠? 그쵸? 그러면 두 분이 결혼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정희와 혁이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첫사랑에 실패하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난 그래서 행복한 실패라고 했고, 정희 엄마 아빠는 정희를 사랑하잖아요. 정희가 지금 첫사랑에 실패한 그 순간 정희를 위로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그 정희 엄마 아빠라는 어른을 동원해서 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일.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실패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여러분, 낙법,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낙법을 전하고 싶어서 행복한 실패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이건 좀 마음 아픈 얘기예요. 작가님의 아빠는 병이 다 나았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낫지 않으셨어요. 7살 때 내가 백엔니지 젖도록 울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아빠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나를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모 할머니한테 잘 부탁한 거죠. 아빠는 낫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대신 못 걷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7살 때부터 35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사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휠체어를 밀어줘 본 적이 있나요? 나는 8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살아가시는 세상에
아버지를 함께 돌보면서 성장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정체성은 장애인의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내 책을 여러분 혹시 정의 시리즈 말고 다른 책을 많이 보시면 외롭고 쓸쓸하고 약하고 무언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많이 써요. 그건 어쩌면 7살 때 우리 아빠가 회복되시지도 못하고 장애인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좀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리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인 나의 어린 시절엔 더욱 그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봤던 그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8살 때 그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책장을 뒤져서 제 강연 최초로 유은실의 그림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자, 어때요? 그림 잘 못 그렸죠? 네, 이때부터 그림을 함께 그리기는 하기는 어려운 그림을 못 그리는 유은실의 재능 없는 유은실이 보이죠? 제가 읽어줄게요. 이거 1학년으로 내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그러니까 나이는 9살인데 1학년일 때 쓴 것 같아요. 1월 16일 토요일 맑음. 4명이 어딘가를 가고 있고 발에 뭐가 있어요? 오늘은 언니, 엄마, 언니, 친구, 나 이렇게 스케이트장에 갔다. 여러분 글씨 어때요? 내가 밥을 잘 먹고 힘이 좋아서 글씨를 또박또박 썼어요. 그 점은 정의를 좀 닮았어요. 100번 정도나 넘어졌다. 유은실은 이때도 실패를 많이 했네요. 내가 너무 못 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별로 안 넘어지고 3학년 때쯤에는 동네 스케이트장에서 우리 동네 스케이트장은 논을 얼린 거였어요. 논 농사를 짓고 겨울에 논이 쉬잖아요.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 논 주인이 농부가 스케이트장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오뎅을 사주셨다. 유은실도 먹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이랑 닮았네요. 예, 제 그림 일기고요. 근데 그림 일기 뒤에 내가 낙서한 걸 찾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읽어줘 볼게요. 우주, 지구, 한국, 점점 범위가 줄어들어요. 서울, 국민학교, 독산 국민학교, 그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2학년 중에 13반, 여자 1분단 유은실. 나라는 존재를, 유은실을 우주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줄여갖고, 유은실까지 왔어요. 네. 다음. 왜 첫사랑은 쓰디써예요? 저라면 첫사랑은 어려워 라고 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용방초등학교 여민 학생의 질문인데,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렵다는 말도 적절해요. 근데 하지만 어려운 일이 모두 쓰디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달디단 일도, 어렵지만 재미난 일도, 어렵지만 마음이 환해지는 일도 있으니까 어렵다는 말보단 쓰디쓰다는 말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첫사랑을 쓰디써 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왜 정이에요? 왜 오빠 이름은 이혁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경주초등학교 이수연 학생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읽은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 읽어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의 시리즈는 7살 동생들도 어쩌면 한글을 알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더 어린 친구들도 키워주시는 분들이 보호자가 읽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을까요? 책을 쓰면서 계속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은실이라 그랬다 봐. 은실이가, 은실이는 4글자씩 해야 되죠. 하지만 외자잖아. 정의는, 정의가, 혁이가 읽어주기 더 쉽죠. 그래서 한 글자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정은 한자로 정서 정자예요. 우리의 정서에는 뭐가 있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쁨, 슬픔, 즐거움, 아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다
다 상징하는 이름이 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빠 이름은 2탄에 한번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은 4탄에 처음 나와요. 자, 가족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명은주님, 아버지는 이상호님입니다. 네, 다음 질문. 엄마 아빠가 첫사랑이 아니라면 몇 번째 연애에 만난 건가요? 금호초등학교 남다을.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정이 엄마 아빠 다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생각엔 연애를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엄마 아빠 다 5번째 연애쯤 되지 않을까라고 이 질문을 받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D 말놀이가 실제로 있나요? 금당초등학교 유시훈 학생. 저는 D 말놀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세상 어딘가에서 D 말놀이를 누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기억할 거야가 나오고 제일 반가웠던 독자의 소감, D 말놀이를 해봤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D 말놀이를 막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출판사에서 만드는 분을 편집자라고 하는데, 어느 편집자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육아디 육아 중인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육아디 육아는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정희 엄마가 한 말. 정희 엄마가 정이랑 혁이가 갈등이 심하니까 이거를 중재하느라고 힘드시겠죠? 퇴근하고 와서. 그래서 마지막에 육아디 육아를 하시고 한숨을 쉬고 뒤로 어떻게 됐죠? 벌러덩 누워버리셨죠. 예, 어른들이 육아디 육아 중인 누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재밌었어요. 예, 다음 나는 뭐뭐 할 거야 시리즈는 어떤 걸로 만드실 건가요? 하양초등학교 조은규 학생의 질문입니다. 예, 다음 나는 뭐뭐 할 거야는 제가 다 썼고요. 김유대 선생님이 마지막 스케치 끝내고 이제 채색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다음 할 거야의 제목은 나는 따로 할 거야입니다. 정의가 뭘 따로 할까요? 이건 내가 말을 하면 재미가 없겠죠? 12월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11월에 보는 친구도 있고 아주 늦게 보는 친구는 12월 초에 보죠. 곧 나옵니다. 그리고 완간됩니다. 완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완간이라는 말을 설명할게요. 완은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완간은 그 이야기를 다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안 돼요. 정의 얘기 더 써주세요. 이런 친구들 있죠. 나도 아쉬워요. 정의 시리즈를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나는 따로 할 거야의 작가의 말만 남아 있거든요. 그거 쓸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오래 품었던 정의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자랄지 계속되는 정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 시리즈는 나는 따로 할 거야에서 완간되고요. 시간적 배경으로 말하면 정의가 조금 계속 1학년인데 커가고 있지요. 자, 지금 나는 망설일 거야의 배경은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초가을까지 가고 있고요. 중추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중추절은 뭐라 그럴까?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지요. 자, 나는 따로 할 거야의 배경은 완연한 가을과 겨울입니다. 정의가 2학년이 되기 전에 1학년 마지막 겨울까지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정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동안 정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쓴이의 말에 쓰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질문을 제가 미리 뽑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패들릿에 올려준 이야기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 운산초등학교 2학년, 네, 반갑습니다. 2학년이 질문이 아니라 교실에서
뭘 했다는 거를 여기 썼는데 이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작가님, 우리 교실에서는 정의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가상의 정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친구들이 상상해서 말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 궁금해요. 우리 반 명준이는? 아, 명준이 안녕! 진짜 정의를 초대하고 싶대요. 가면도 쓰고, 옷도 똑같이 입고, 머리카락도 똑같은 정의를요. 아, 이거 진짜 명준이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명준이가 정의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배지를 받고 가방에 달기도 하며 좋아했답니다. 이 배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패들릿에서 뽑은 게 위례초등학교 2학년 1반, 예, 반갑습니다. 위례초등학교 학생들. 김가빈 학생이 책 제목이 나는 기억할 거야 라서 주인공의 서운한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네, 그랬구나.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책 제목 정할 때 어떤 때는 제목부터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따로 할 거야는 제목부터 떠올리고 썼어요. 그 다음에 나는 기억할 거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고민했어요. 책이 표지가 나오기 직전까지 어떤 제목이 최선일까? 저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저와 그림 작가와 편집자와 북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마케팅팀 식구들, 출판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고민해서 책 제목을 내기도 합니다. 제목을 되게 많이 고민해서 내요. 그 다음에 영동초등학교 2학년 5반 영동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영동초등학교 2학년 5반의 질문이 뭐냐면 혹시 작가님 어릴 때 경험하고 관련이 있나요? 자, 일단 비교적 저는 잘 먹는 아이였어요. 나도 편식할 거야 라는 책을 혹시 봤다면 거기에서 아무거나 잘 먹어서 서러운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장조림 에피소드는 살짝 저희 언니와 저의 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억할 거야에서 제 경험이 딱 하나 있다면 정의가 어렸을 때 쓴바귀 먹죠. 그래서 할머니가 너는 어떻게 어린애가 인생의 쓴맛을 아냐 이러시는데 제가 5살 땐가 고들빼기 김치라고 있어요. 고들빼기 김치 먹어본 사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예, 먹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엄청 써요. 그거를 딱 먹으면서 내가 이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세상에 쓴 것들을 먹으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하신 얘기가 생각해요. 은실아, 너는 어떻게 어린 게 인생의 쓴맛을 아니? 이게 그냥 쓴맛인데 할머니가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셨죠? 그거는 그 도입부는 제 경험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들릿에 올라간 마지막 질문. 황지초등학교 2학년 3반 남유나 학생의 질문이에요. 혹시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나요? 어렸을 때 코딱지를 먹으며 인생을 보내던 유은실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알라딘이랑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겠다. 학교는 딱 15살까지만 다니겠다. 왜? 공부는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어요. 못 이루고 그 다음에 공부는 나중에 재밌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다 말았어요. 그때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내가 위궤양에 걸렸거든요. 우리 엄마가 날 보고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어머니가 은실아 어렸을 때 꿈을 못 이루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프니 공부 좀 그만해라 하면서 웃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꿈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조금 큰 다음에는 아빠가 많이 편찮으신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신다고 엄마가 우는 거를 밤에 화장실 가다 살짝 봐서 장래희망이 부자였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 아빠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금 더 큰 다음엔 우리 엄마가 나를 끌고 동네 약국을 간 거예요. 장래희망, 약사 이렇게 쓰는 딸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저는 약국의 약사님이 절구지라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약 받는 게. 그래서 장래희망은 약사라고 썼지만 한 번도 작가가 꿈이었던 적은 없고요. 그리고 대학은 원래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영양사가 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동화작가라는 꿈을 가진 건 25살 때고요. 그 후로 6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 붙어서 작가의 꿈을 31살 때 이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끝내 행복한 실패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여러분 안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반가웠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이 책으로 만난 친구 정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반가웠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